서울의 겨울밤은 차가웠고 강남의 고급스러운 거리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곳에서 노란 불빛이 반짝이는 고급 레스토랑들이 거리를 밝혀주고 있었다. 그중 화영은 도시의 중심에서 보석처럼 빛났다. 내부에는 현대적인 한복이나 비싼 정장을 입은 손님들이 우아한 태도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피아노 소리와 함께 흐르는 부드러운 대화는 화려하면서도 완벽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자동 유리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실내로 밀려 들어왔다. 모든 시선이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에게 쏠렸다. 바로 80대가 넘은 작은 할머니였다. 김소연 할머니는 색이 바랜 한복과 다른 플라스틱 슬리퍼를 신고 손은 떨리며 낡은 천 가방을 들고 있었다. 할머니의 얼굴은 온화하지만 피곤해 보였고 마치 이곳에 오기 위한 모든 힘을 짜내는 듯한 모습이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먹고 싶어요. 할머니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의 눈은 주변의 화려한 공간을 잠시 스쳐 지나가며 존경과 겸손함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박지훈 매니저는 예약책을 들고 있던 손을 들어 올리며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곧 불쾌감이 묻어나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할머니를 막으며 프론트에서 말갛게 말했다. 여기는 길거리 음식점이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저렴한 메뉴도 10만 원이에요. 정말 이곳이 맞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약간의 경멸이 섞여 있었다. 김소연 할머니는 급히 반응하지 않고 몸을 조금 숙여 조용히 말했다. 저는 이곳에 오기 위해 아주 멀리 왔어요. 저는 돈이 있어요. 젊은이, 제발 기회를 주세요. 그 간단하고 진심 어린 말은 화려한 방 안에서 약한 숨결처럼 울려 퍼졌다. 몇몇 손님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돌려보았지만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다. 박지훈 매니저는 팔짱을 낀 채로 김 씨를 위해서 아래까지 힐끗 쳐다보았다. 색이 바랜 한복은 헤어졌고 플라스틱 슬리퍼는 닳아 있었다. 그녀가 손에 든 낡은 천 가방은 그를 더 확실히 깨닫게 했다. 이곳의 고급스러운 손님들과는 확연히 다른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는 입꼬리를 비웃으며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입고 여기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모습으로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경멸이 숨겨지지 않았다. 이 식당은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에요. 김 씨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여전히 인내심 있게 말했다. 저는 오랫동안 모았어요. 여기서 한 끼를 먹고 싶어서요. 아무도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한 구석에 앉아 조용히 식사하고 싶어요. 만약 불편하시다면 식사가 끝난 후에 바로 나가겠습니다. 그의 차가운 말이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처럼 보였지만 박 매니저는 어깨를 으쓱이며 대답했다. 여기서 한 끼를 먹을 돈이 있을 리가 없죠. 먹을 만한 돈도 없으면서 설령 돈이 있다고 해도 여기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당신을 보세요. 당신이 여기 있으면 다른 손님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주변의 몇몇 손님들은 김 씨를 쳐다보며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내거나 때때로 동정과 비웃음이 섞인 시선이 쏟아졌다. 근처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친구에게 속삭였다. 김 씨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어색해 보인다. 자신이 뭘 하는지도 모를 것 같아. 그 말들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김 씨의 마음을 찌르지만 그녀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마른 손이 천 가방을 꼭 쥐었고 눈빛은 살짝 슬프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더 숙이며 더욱 인내심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정말 돈이 있어요. 젊은이. 이곳에서 한 끼를 먹는 것이 제 오랜 꿈이었어요. 제 꿈을 이루게 해주세요. 박 매니저는 비웃으며 웃고 고개를 돌려 경호원에게 손짓했다. 이 노파를 밖으로 내보내세요. 그녀가 이 식당의 분위기를 망치게 하지 마세요. 김 씨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구걸하지도 저항하지도 않았다. 두 명의 경호원이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다가가자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중 한 명이 말했다. 목소리에는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다. 식당 밖으로 밀려난 김 씨는 차가운 인도에 서서 유리문을 통해 나오는 부드러운 노란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입술을 꼭 깨물고 천 가방을 쥐어 잡았다. 눈빛은 피로와 공허함이 섞여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얇은 한복을 휘날리게 했다. 식당 안에서는 젊은 직원 한민준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가슴은 조여들었다. 민준은 얘 이렇게 연약한 노인이 분명히 이곳과는 맞지 않는 모습으로 한 끼를 먹기 위해 그렇게 애썼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박 매니저가 리셉션 테이블로 돌아가자 민주는 용기를 내어 걸어갔다. 박 매니저,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진지했다. 저는 그분에게 너무 심하게 하신 것 같아요. 박 매니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 그분은 아주 간단한 소망을 가지고 오셨어요. 만약 그분이 정말 돈이 있고 여기에 오고 싶으셨다면 그게 예 문제죠. 그분을 내쫓는 것이 옳은 일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박 매니저는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너는 아직 어리구나, 민준. 너무 많은 걸 생각하지 마. 여기서는 돈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중요해. 그런 사람이 여기 앉아 있으면 이 식당의 수준이 떨어진다고.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니야. 민주는 말없이 손을 꽉 쥐고 불만에 가득한 눈빛을 보내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잠시 고민한 후 그는 몰래 밖으로 나가 김 씨를 찾았다. 밖에서 김 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추운 바람에 옷깃을 움켜잡고 있었다. 민주는 다가가며 부드럽게 말했다. 할머니, 정말 식당에 들어가서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아마 다른 곳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김 씨는 돌아보며 친절한 눈빛으로 민준을 쳐다봤다. 그녀의 얼굴에 지친 미소가 잠시 스쳤다. 고맙구나. 하지만 괜찮아요. 다시 올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민준은 잠시 놀랐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김 씨의 작은 몸집이 차가운 바람 속에서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았다. 그녀가 멀어져도 김 씨의 모습은 민준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는 왜 이렇게 연약한 노인이 모든 일에 침착함을 잃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그가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늦은 오후, 하루의 마지막 햇살이 서서히 사라질 때 화영 레스토랑은 여느 때처럼 여전히 북적였다. 손님들은 여전히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을 즐기고 직원들은 바쁘게 서빙하며 박지훈 매니저는 여유롭게 예약 대장을 점검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다시 익숙한 리듬을 되찾은 듯 보였지만 민준의 마음속에서 김 할머니의 모습은 아직도 선명히 떠나지 않았다. 갑자기 레스토랑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고급스러운 차들이 레스토랑 앞에 멈추었고 밝은 헤드라이트가 거리를 환히 비쳤다. 레스토랑 안에서 속삭임이 시작되었고 모든 시선은 창문 너머로 향했다. 가장 중앙의 차에서 차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내려와 질서 있게 줄을 섰다. 그 후 한 작은 노인이 차에서 내려왔고 손에는 낡은 천 가방을 들고 있었으며 몸에는 낡은 한복을 입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 할머니의 옷자락이 흔들리지만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걸어가는 모습은 이상할 정도로 당당했다. 박지훈 매니저는 놀라서 그대로 멈췄다. 그의 얼굴은 놀라움에서 공포로 변했고 눈이 크게 떠졌다. 그 할머니가 바로 몇 시간 전 그가 쫓아낸 그 할머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곧바로 빠르게 로비로 나가며 김 할머니가 천천히 레스토랑에 들어오자 머리를 깊숙이 숙였다. 할머니, 할머니께서는 식사를 원하십니까? 저희는 할머니를 모시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이전의 차가운 태도와는 전혀 달랐다. 김 할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녀는 온화한 눈빛으로 레스토랑을 한번 둘러보고 자신을 업신여겼던 손님들에게 잠시 시선을 멈추었다. 그 후 다시 박지훈을 쳐다보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냐고 목소리를 바꿀 필요는 없어. 나는 그저 한 끼를 먹고 싶은 노인일 뿐이야. 박지훈은 땀이 나고 그의 목소리는 얼떨떨하며 말했다. 할머니, 진짜로 여기서 식사를 원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할머니를 위해 최고의 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저 근처의 빈 테이블로 걸어가 자리에 앉으셨다. 그녀와 함께 온 보좌관 중 한 명이 다가와서 웨이터에게 말했다. 할머니께 가장 좋은 메뉴를 가져다 주세요.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기묘할 정도로 긴장되었다. 이전에 떠들썩하게 이야기하던 손님들은 이제 완전히 조용해졌고 그들의 눈빛은 혼란스럽고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웨이터는 서둘러 메뉴를 김 할머니에게 가져다 주었고 그들의 손은 긴장으로 살짝 떨렸다. 김 할머니는 메뉴를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가장 비싼 요리들을 발견하고는 손가락으로 몇 가지를 가리키며 부드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요리들로 주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와인 한 병도 부탁해요.
박지훈 매니저는 계속해서 고개를 끄덕이며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할머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레스토랑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몇몇 손님들이 속삭였지만 이제는 비웃음이 아니라 호기심의 눈빛을 보냈다. 그 노인이 누구이고 얘 그렇게 특별히 대우받는지 궁금해하는 듯했다. 음식이 준비되는 동안 한 젊은 남자가 근처 테이블에서 일어나 김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그는 깊이 허리를 굽히며 존경의 목소리로 말했다. 김소연 할머니, 맞으시죠? 여기서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할머니의 업적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의 말은 고요한 레스토랑 안에서 폭탄처럼 터졌다. 모든 사람들은 김 할머니를 놀라운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박지훈 매니저는 즉시 다가가서 그 남자에게 고개를 숙이며 물었다. 죄송한데 그분이 누구신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 남자는 뒤돌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몰랐나요? 그녀는 김화그룹의 창립자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고급 레스토랑 체인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죠. 이 레스토랑도 그 시스템에 속해 있어요. 그의 말에 레스토랑 안이 술렁였다. 박지훈은 얼어붙어 그대로 멈췄고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는 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김 할머니, 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제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김 할머니는 고개를 들며 온화하지만 위험 있는 눈빛을 보였다. 그녀는 젓가락을 천천히 테이블에 내려놓고 부드럽지만 깊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누구냐고 사과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비즈니스에서는 고객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모습인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해. 김 할머니의 말씀에 레스토랑 안은 완전히 침묵에 휩싸였다. 직원들과 손님들은 그것이 중요한 교훈처럼 들려 귀를 기울였다. 민주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감동적인 눈빛을 보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저분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군요. 그 순간 김 할머니의 모습은 더 이상 낡은 한복을 입은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인내, 겸손, 그리고 깊은 인간적인 가치를 상징하는 존재였다. 음식이 테이블에 놓였지만 레스토랑 안에 누구도 김 할머니를 방해하지 못했다. 그 순간의 분위기는 오직 절대적인 존경만이 가득했고 그녀를 향한 모든 시선은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소연 여사는 느긋하고 여유롭게 식사를 하셨습니다. 테이블에는 정교하고 값비싼 음식들이 놓여 있었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으며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간결하면서도 우아했고 마치 그녀가 먼 옛날의 기억을 되새기고 있는 듯했습니다. 레스토랑의 공간은 마치 얼어붙은 듯했고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손끝 하나하나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지훈 매니저는 여전히 테이블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 창백한 얼굴에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객 관리 능력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몇 시간 전 그가 김소연 여사에게 했던 비웃음과 경멸의 시선이 그의 마음속에서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김소연 여사가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가볍게 젓가락을 내려놓고 손수건으로 입을 닦은 뒤 박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가 아닌 온화하고 약간의 깊은 사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씨, 그녀가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돼요. 저는 여기서 당신이 부끄러워하거나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저는 단지 작은 꿈을 이루고 싶은 나이 많은 사람일 뿐입니다. 박지훈은 고개를 들며 그의 눈에 후회가 엿보였습니다. 김 여사님, 제가 정말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절대. 그녀는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 신분이나 지위가 아니라 당신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레스토랑은 고요해졌습니다. 김소연 여사의 말 한마디가 마치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칼날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업에서 모든 고객이 멋지게 차려입고 부유해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 모두는 그들만의 이유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당신은 고객을 대하는 데 있어 존중과 친절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었어요. 그들의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구석에 서 있던 민주는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걸어가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여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여사님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김소연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젊은이, 당신의 친절과 용기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당신은 옳은 일을 위해 두려움 없이 목소리를 냈고 그것이 바로 박 씨가 배워야 할 점이에요. 박지훈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그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김 여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오만과 편견이 제 이성을 가렸습니다. 저는 이제 바뀌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고객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김소연 여사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약간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모든 손님과 직원들을 한 사람씩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부유하거나 유명해서 존경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것은 공정한 대우입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가 보는 것은 그저 겉모습일 뿐이고 진정한 가치는 내면에 있습니다. 근처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김소연 여사를 비웃으며 속삭였던 그 여성이 눈시울을 붉히며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녀 말이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잘못이었어요. 우리는 사람을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돼요.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답답한 공기는 이제 존경과 이해의 분위기로 바뀌었고 모든 이들의 눈빛과 미소는 진심에서 우러나왔습니다. 김소연 여사가 자리를 떠날 준비를 하자 박지훈 매니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김 여사님, 오늘의 교훈에 감사합니다. 저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인 후 민준을 향해 말했습니다. 젊은이, 당신은 이 친절을 유지한다면 멀리 갈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잃지 마세요. 민준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사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김소연 여사가 레스토랑을 나설 때 모든 직원과 손님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여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호기심이나 경멸이 아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김소연 여사는 차에 올라타며 멀리 빛나는 거리와 조용히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함께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체구의 여인은 은색 한복을 입고 그날 그곳에서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귀중한 교훈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김소연 여사는 느긋하고 여유롭게 식사를 하셨습니다. 테이블에는 정교하고 값비싼 음식들이 놓여 있었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으며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간결하면서도 우아했고 마치 그녀가 먼 옛날의 기억을 되새기고 있는 듯했습니다. 레스토랑의 공간은 마치 얼어붙은 듯했고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손끝 하나하나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지훈 매니저는 여전히 테이블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 창백한 얼굴에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객 관리 능력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몇 시간 전 그가 김소연 여사에게 했던 비웃음과 경멸의 시선이 그의 마음속에서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김소연 여사가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가볍게 젓가락을 내려놓고 손수건으로 입을 닦은 뒤 박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가 아닌 온화하고 약간의 깊은 사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씨, 그녀가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돼요. 저는 여기서 당신이 부끄러워하거나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저는 단지 작은 꿈을 이루고 싶은 나이 많은 사람일 뿐입니다. 박지훈은 고개를 들며 그의 눈에 후회가 엿보였습니다. 김 여사님, 제가 정말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절대. 그녀는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 신분이나 지위가 아니라 당신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레스토랑은 고요해졌습니다. 김소연 여사의 말 한마디가 마치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칼날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업에서 모든 고객이 멋지게 차려입고 부유해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 모두는 그들만의 이유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당신은 고객을 대하는 데 있어 존중과 친절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었어요. 그들의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구석에 서 있던 민주는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걸어가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여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여사님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김소연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젊은이, 당신의 친절과 용기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당신은 옳은 일을 위해 두려움 없이 목소리를 냈고 그것이 바로 박 씨가 배워야 할 점이에요. 박지훈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그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김 여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오만과 편견이 제 이성을 가렸습니다. 저는 이제 바뀌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고객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김소연 여사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약간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모든 손님과 직원들을 한 사람씩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부유하거나 유명해서 존경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것은 공정한 대우입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가 보는 것은 그저 겉모습일 뿐이고 진정한 가치는 내면에 있습니다. 근처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김소연 여사를 비웃으며 속삭였던 그 여성이 눈시울을 붉히며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녀 말이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잘못이었어요. 우리는 사람을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돼요.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답답한 공기는 이제 존경과 이해의 분위기로 바뀌었고 모든 이들의 눈빛과 미소는 진심에서 우러나왔습니다. 김소연 여사가 자리를 떠날 준비를 하자 박지훈 매니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김 여사님, 오늘의 교훈에 감사합니다. 저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인 후 민준을 향해 말했습니다. 젊은이, 당신은 이 친절을 유지한다면 멀리 갈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잃지 마세요. 민준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사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김소연 여사가 레스토랑을 나설 때 모든 직원과 손님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여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호기심이나 경멸이 아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김소연 여사는 차에 올라타며 멀리 빛나는 거리와 조용히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함께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체구의 여인은 은색 한복을 입고 그날 그곳에서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귀중한 교훈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김 여사가 강남 거리의 불빛 속으로 점차 사라지는 고급차에 실려가고 있을 때 화영 식당 안은 여전히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눈빛은 깊은 생각을 담고 있었다. 박지훈 매니저는 조용히 서서 바닥을 내려다보며 방금 일어난 일에 직면하는 것이 두려운 듯했다. 젊은 직원 민주는 깊은 숨을 쉬고 박 매니저에게 다가갔다. 박 선배,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다. 오늘 우리는 아주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이 식당 체인의 창립자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박 매니저는 돌아서서 눈빛에 후회와 깊은 생각을 담은 채 말했다. 내 말이 맞아, 민준. 내가 너무 교만했어. 내 편견이 내 시야를 가리게 했지.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박 매니저는 몸을 돌려 식당 직원들을 한번 쓱 훑어보았다. 모두 여기에 집중해 주세요. 그가 말했지만 이번에는 명령하거나 위협적인 톤이 아닌 진지하고 성실한 목소리였다. 식당 직원들은 곧바로 모여들어 박 매니저 주위에 원을 만들었다. 몇몇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하며 김 여사가 불공정하게 대우받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했다. 오늘 일어난 일은 박 매니저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가치와 존중, 친절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한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고객은 그들이 어떻게 생겼든 공정하고 친절하게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는 결단력 있는 눈빛으로 앞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그리고 고객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에게도 잘 대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동료를 존중할 때만 그것을 외부로 전파할 수 있거든요. 모든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이 담긴 눈빛을 보냈다. 마치 김 여사의 교훈이 각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듯했다. 교훈이 손님에게 전달되다 한편 식당의 다른 구석에서는 몇 명의 손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김 여사를 비웃었던 젊은 여성이 친구에게 고개를 돌리며 눈물이 고인 목소리로 말했다. 알아요. 저는 저렇게 소박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큰 회사를 창립한 사람일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분이 권력이나 부를 내세워 강요하지 않고 우리에게 인류애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녀의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분은 그들에게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부터 저는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려고 해요. 옆 테이블에 앉은 작은 가족도 그 영향을 받았다. 약 10살 된 소녀가 엄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저 여자는 할머니처럼 보여요. 이제부터는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딸을 품에 안았다. 맞아, 딸아. 내가 맞았어. 우리는 절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돼. 박 매니저의 책임 작은 회의가 끝났지만 박지훈은 여전히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했다. 모든 사람들이 흩어진 후 그는 조용히 프런트 데스크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김 여사의 말이 그의 마음속에서 계속 울려 퍼지는 듯했다. 민주는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다. 박 선배, 후회가 당신을 쓰러뜨리게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 어떻게 변할지가 아닐까요? 박 매니저는 민준을 바라보며 눈빛의 결단이 담긴 채 대답했다. 내 말이 맞아, 민준.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식당의 명성과 나를 믿어준 모든 직원들을 위해서도 변해야 해. 새로운 하루의 시작 다음 날, 화영식당은 평소처럼 문을 열었지만 분위기는 전과 달라 보였다. 매니저와 직원들 모두 더욱 신중하고 성실한 태도로 일하고 있었다. 전날의 교훈은 더 이상 추억이 아닌 그들이 고객을 대하는 방식의 지침이 되었다. 한 고령의 손님이 간단한 한복을 입고 식당에 들어왔다. 직원은 즉시 고개를 숙이며 밝은 미소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희는 어르신을 모시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박 매니저도 다가와서 몸을 숙이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무엇을 드시고 싶으신가요? 최고의 경험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여성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정말 편안하게 느껴져요. 이야기 확산. 김 여사와 화영식당에서 일어난 교훈의 이야기는 빠르게 서울 전역에 퍼졌다. 온라인 포럼과 소셜미디어에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공유하며 하나의 메시지를 전파했다. 절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존중과 친절로 대하세요. 서울의 작은 한 구석에서 김 여사는 따뜻한 방 안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찬사도 명성도 원하지 않았다. 단지 자신의 교훈이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고 실천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그녀에게 그것이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었다. 일주일 후 화영 레스토랑에서의 사건이 있은 후 김 씨는 박지훈 매니저로부터 손으로 쓴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서 그는 김 씨가 가르쳐준 소중한 교훈에 감사하며 자신의 운영 방식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공유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김 씨께 저는 변했습니다. 고객을 대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습니다. 김 씨의 교훈은 저로 하여금 실수를 깨닫게 했을 뿐만 아니라 친절과 존중의 가치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했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제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고객으로서 다시 오셔서 저의 변화된 모습을 보시기를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부디 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 씨는 편지를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레스토랑 앞에 서 있던 순간을 떠올리며 그녀는 박 씨의 말이 진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단지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한 것인지 궁금해했다. 김 씨는 다시 돌아가서 초대를 수락하고 화영에서 일어난 변화가 진정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마 다시 가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교훈이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가기를 바랐다. 김 씨는 미소를 지으며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인생은 수많은 도전을 겪어왔고 그 도전들은 모두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 선택은 단지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스스로 물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돌아가서 확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나아가며 그 교훈이 확증 없이 퍼져나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현대 사회와의 연관. 김소연 씨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의 축소판이다. 우리는 종종 겉모습, 직업, 사회적 지위에 따라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를 통해 그들을 이해하려 한다. 그러나 깊은 곳에서는 각자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가치가 있다. 이 이야기는 큰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겉모습, 환경, 아니면 자비와 존중의 마음인가? 속도와 화려함이 친절을 압도하는 세상에서 김 씨의 교훈은 모든 관계가 존중으로 시작해야 함을 일깨워준다. 특히 SNS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지금 몇 장의 사진이나 몇 줄의 상태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흔하다. 하지만 우리는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김 씨의 이야기는 강력한 경고를 준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한 이 이야기는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박 매니저는 실수를 했지만 그는 그것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서 고쳤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점이다. 실수는 사람을 정의하지 않는다. 우리가 실수를 어떻게 고치느냐가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김 씨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것인가? 우리 안에 깊이 박혀있는 습관과 편견을 변화시키고 더 친절하게 살겠다고 결심할 수 있을까? 김 씨라면 화영 레스토랑에 다시 가서 변화를 확인할 것인가? 아니면 교훈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 인생에서 친절은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다.